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대한입니다. 원래는 가장 추운 날이란 뜻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환이 더 춥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춥지 않은 소환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또 소환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도 있을 정도인데요. 네. 오늘도 어제에 비해서 포근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부는 만큼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의 시작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3명 발생하는 데 그쳤습니다. 마침내 3차 대유행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기까지 누구보다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네, 어제 더위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촉구가 나왔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30대 확진자 A씨는 흥덕구에서 근무하는 치과 의사입니다. 남편의 확진으로 지난 1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A씨는 사흘 뒤 발열 증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남편분 확진 받고 검사를 그 당시에 했어요. 그때 음성이 나와서 자가격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진료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어서. 연일 두 자릿수를 이어가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릿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14일 9명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36명, 하루 평균 약 7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도의회에서는 자영업자 생계 문제가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영업의 어려움보다 폐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가 실행하거나 계획된 입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 종합센터 설치와 자영업자의 직업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일부 희망하는 분들을 생산적 일자리 쪽으로 이렇게 직업 전환시키는, 그래서 직업 훈련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시키는. 또 충북형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경기도와 같은 보편적 형태가 아닌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그제 청주의 한 대형복지재단에서 수익 사업료를 법인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수령한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의 문제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설립자와 전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건물에서 무단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인의 수익 사업료를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주의 한 대형 복지재단입니다. 재단 내부의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자와 전 대표이사 부부가 법인의 건물에서 수년째 임대료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들도 모두 법인 돈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문제는 현 대표이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시설 관계자는 말합니다. 거기서 살면서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보이고 있고요. 그걸 알면서도 대표이사는 그거를 은폐하고. 후원금 강요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인 대표이사가 원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시설의 간부가 직접 찾아와 재단 후원금을 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1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그동안 내지 않던 재산세 500만 원가량을 내야 되는데 법인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법인 측이 산하 10개 시설에 후원금 환불을 원하는 직원을 조사하기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후원금 낼 때도 내고 싶은 사람 없이 그 눈치 보고 그 위력이나 물리적 주의 때문에 잘릴까봐 그래서 돈을 냈는데 그걸 누가 환불을 신청해달라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서류 신청서에 내겠어요. 일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하는 이 복지법인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받는 보조금은 연간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는 그동안 불거져 나온 각종 의혹과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약소에서 미안합니다. 이 짧은 메모 하나를 남긴 채 홀연히 사라진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있습니다.
유난히도 추운 올겨울 시린 마음을 녹여줄 가슴 따뜻한 이웃들이 우리 곁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뒷마당에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며 젠걸음으로 센터 안에 들어섭니다. 입구를 서성이던 남성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손짓으로 불러내 봉투 하나를 건네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물어보실 게 있나 해서 나가봤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이거 기금으로 쓰고 싶은데 절대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도 말고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봉투 안에는 약소에서 미안합니다라는 짧은 편지와 함께 모두 2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요. 도와주신 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관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연탄 2만 장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금액으로만 1,450만 원어치, 올해로 벌써 18년째입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배달해서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적십자사에는 한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추운 겨울 온기가 필요한 분들께 양말을 선물하고 싶습니다라는 쪽지와 함께 양말과 찜질팩이 상자 가득 담겨 있습니다. 1년 동안 생수통 가득 모은 동전과 지폐를 비롯해 노란색 보자기에 싸서 몰래 두고 간 4개의 돼지 저금통. 적은 금액이라 송구스럽다며 3년째 우체통에 전한 5만 원권 20장. 홀몸 어르신을 위한 50개의 전기 매트까지. 코로나19의 역대급 북극 한파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남모르게 나눔을 실천하는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중봉 조훈 선생과 송시열 선생의 숨결이 서려 있는 옥천 이지당이 지난달 국가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자칫 사라질 수도 있는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노고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맑은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산 중턱에 단아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정면 6칸, 측면 1칸에 양쪽에 누각을 덧붙인 독특한 형태입니다. 임진왜란 때 청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중봉 조헌 선생이 후학을 기르던 곳입니다. 이곳을 찾은 송시열 선생은 당호를 이지당이라고 짓고 직접 현판까지 썼습니다. 산이 높으면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고 큰 행실은 그칠 수 없다는 뜻을 지닌 시전의 문구에서 따왔습니다. 이런 역사성과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달 서당 건물로는 최초로 보물 2107호로 지정됐습니다. 기후학파의 항맥을 잇는 여러 유생들이 17, 18세기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다녀가면서 순례처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분들이 남겨놓은 한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재가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 전해진 것은 주민들 덕분입니다. 1901년 금씨와 안씨, 이씨, 배씨 등 4개 집안이 계를 조직해 쇠락한 이지당을 재건했습니다. 이후 유지관리비는 공동 농지에서 거둔 수익으로 충당했습니다. 지극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도 온전히 남아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불태우지 않고 보존하게 잘 관리했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아주 자랑거리고 우리 후손으로서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이지당을 찾은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주민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북의 명소, 아니 우리나라 그 명소로 발전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이지당 일대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을 조만간 마련해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